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지들과 또 가족들 생각하면 설레고 즐겁지만 장시간 집안일을 해야 하는 주부들께는 마냥 또 즐겁지만은 않은 시간일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명절 증후군에 시달리는 분들을 위해서 생활건강 나우 오늘 이 시간에는 명절 후 주부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죠.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정형외과 전문의 전우조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이 지금 손목 터널 증후군 얘기를 좀 하기 전에 실제로 명절 연휴가 지나면은 이런 증후군을 통해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상당히 많습니까?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주부들의 질환이라고 알려져 있는 손목 터널 증후군은 일종의 과사용 증후군 중 하나로 손을 많이 사용하는 시기 이후에 부쩍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외래에서도 추석이나 구정 같은 명절 연휴나 김장철처럼 손을 많이 사용해야 하는 시기에 손저림을 호소하는 중장년층의 여성들도 약 2배가량 증가하고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여성들이 일을 많이 하는 경우에 네. 젊은 여성들도 갑자기 손저림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는 게 요즘엔 좀 많은 분들께 널리 알려진 이름 같긴 하거든요. 어떤 질환이고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손목 터널이란 네. 손목에 존재하는 터널로서 우리 손을 움직이는 힘줄들과 그리고 손바닥의 감각과 일부 운동을 지배하는 정중신경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네. 이곳에 문제가 생겨서 정중신경이 눌리는 상태를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하고 예. 손가락이 저리고 아프고 간혹 힘이 없으면서 감각도 점점 무감각해지는 경우 손목 터널 증후군의 증상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예.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 손목에만 생기는 건가요? 선생님 어떻습니까? 신경이 눌리는 곳은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네. 손목 터널은 손목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목에만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주로 이제 손목보다 먼 쪽으로 저린 증상이 생길 때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손목보다 먼 쪽이라면 손가락부터. 예, 그러니까 부분도. 손목부터 손가락까지 그런 식으로 저릴 때 네.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해 봐야 하고요. 예. 보통은 주로 많이 쓰는 손에서 발생하는데 양손에 다 발생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예.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은 뭐 연령과 성별에 따라서 병원을 찾는 환자 수도 다를 것 같은데 뭐 앞서 중장년층의 여성분들 얘기하셨고 발생 현황이 어떤지 궁금한데요. 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최근 5년간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 분석한 결과가 있는데요. 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새 10만 명에서 16만 명으로 약 6만 명이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8.9%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주로 여성이 남성보다 약 4배가량 더 많았으며 50대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40대, 60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주로 40대에서 50대의 중년 여성이 가장 많은 분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 이유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특별하게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주로 가사노동이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원인이 되기 때문인데요. 네. 그 40, 50대 중년 여성들이 가장 많이 그 주부 생활을 하니까 그래서 이런 손목 터널 증후군이 많고요. 예. 특히 남성보다 여성이 많은 이유는 해부학적으로도 손목 터널이 남성보다 좀 좁기 때문에 더 여성분들에게 호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자, 그렇다면 나도 혹시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손저림증이 1, 2, 3, 4 수지, 네. 네 번째 손가락까지 저림 증상이 좀 생기면서 특히 밤에 잘 때 저림 증상이 심해지고 네. 특히 손바닥 안쪽에 있는 이 무지대리근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쪽에 위축이 좀 관찰될 경우에는 아주 예. 심하게 진행된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가적으로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예. 손목을 이런 식으로 맞닿았을 때 이런 식으로 맞닿으면 손목 터널이 일시적으로 좁아지기 때문에 네. 이때 손이 1분 이내로 저려오는 증상이 생기거나 그러면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네.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전문의와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이 자가 진단으로 이렇게 손목 통증이 의심이 되면 병원을 뭐 바로 찾는 것도 좋겠지만 대부분의 어머님들은 이러다 마라 이러고 병원을 좀 안 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자연 치유가 가능한지도 궁금하고요. 이 병원에선 또 어떤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갑자기 손목 사용을 많이 하게 될 때 일시적으로 손목 터널 압력이 증가하면서 손목 터널 증후군이 일시적으로 발생했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고 경과를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3주 이상 증상이 지속되거나 네. 계속 밤에도 저린 증상이 자기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생긴다면 이제 병원을 좀 방문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병원에서는 먼저 환자의 병력 청취와 그 이학적 검사를 하면서 진단을 하고 네. 초음파를 이용해서 정중신경의 사이즈나 압박의 정도를 좀 보기도 하고요. 신경 근전도 검사를 통해서 신경의 속도를 측정해서 손목터널 증후군의 정도가 얼만큼 됐고 그리고 그게 정말 손목터널 증후군이 맞는지 진단할 수 있습니다. 네. 3주 정도 계속 좀 뭔가 내 손목과 손에 이상이 생겼다 하면 반드시 병원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그러면 이렇게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치료는 어떻게 됩니까? 초기의 손목터널 증후군은 단순하게 부목 고정이나 그냥 약을 드시면서 네. 그 소염제 등을 드시면서 증상을 좀 좋게 만들 수 있고요. 예. 증상이 점점 심해지거나 더 통증이 있을 경우에는 국소적으로 여기 주사를 통해서 국소 스테로이드를 주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스테로이드 자체는 좀 조심하게 사용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네. 증상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되거나 너무 점점점 진행이 되는 그 손목터널 증후군의 경우에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네. 수술적 치료는 이 손목터널의 윗부분을 그 지붕 역할을 하고 있는 횡수구인대를 절개하는 방법으로 한 1cm 정도의 최소 절개법을 이용해서 네. 신경의 압박 부위를 해소하는 그 방법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뭐 요즘에는 관절경을 통해서도 예. 손목터널 그 증후군을 수술적으로 치료를 합니다. 수술 후에는 한 2주 정도 안정을 하시면 바로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네. 뭐 물론 병원을 찾으면 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판단을 받으실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로 심각해야 이 수술이 좀 필요한 걸까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밤에 이제 밤에 주로? 네, 주로 증상이 너무 심하거나 예. 감각의 마비 같은 증상이 좀 생길 경우에는 빨리 수술을 하는 것이 좋고요. 보통 보존적인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한 3개월 정도까지는 우리가 네. 보존적인 치료를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네요, 생각보다. 네. 네. 자, 그럼 추석을 맞아서 아무래도 좀 일을 많이 하셔야 되는 주부들 지금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실 것 같은데 손목터널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알려주시죠. 가장 좋은 방법은 무리하게 손목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가장 좋겠지만요. 예. 특히 근데 이제 손목터널 증후군을 유발하는 동작이 네. 오랫동안 주목을 쥐고 있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나 손목을 구부리고 있는 증상들이 손목터널 증후군을 유발하는데요. 네네. 장바구니를 오래 들고 이렇게 가시다든지 무거운 것을. 예. 아니면 과일이나 밤, 마늘 이런 것들을 계속 손질하게 되면 그 오랫동안 이제 손목에 무리를 주어서 손목터널의 압력이 높아지므로 이렇게 중간중간 쉬면서 일을 하시는 것이 네. 아무래도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과일이나 밤, 마늘 같은 손질은 명절엔 좀 남자분들이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이 주부들 외에도 요즘에는 직장인들도 평상시에 이 손목터널 증후군 때문에 뭐 마우스를 활용 많이 하신다든지 이런 분들 많이 찾으시는 것 같던데 그분들을 위해서 또 예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죠. 네, 최근에는 이제 컴퓨터에서 키보드나 마우스 등을 오래 사용하고 네. 또 이제 태블릿 PC나 핸드폰 등이 좀 무거워지면서 예. 이렇게 손목을 오랫동안 쥐고 생활하고 그러면서 손목의 통증이나 손저림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네. 이런 경우에는 이게 반복적인 그 행동이 손목의 그 손목터널의 압력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런 손목터널 증후군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 자세로 너무 이렇게 반복적으로 압력이 닿지 않도록 중간중간 손목을 좀 쉬어주고요. 네. 손목을 이런 식으로 반대편으로 이렇게 스트레칭을 중간중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1시간 이상 같은 자세로 오랫동안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은 한 30초 정도 이렇게 유지를 하시면서 네. 한 5회 정도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풀어주시면 안쪽에 있는 힘줄들도 부었던 것도 많이 가라앉고 네. 손목 터널 안에 있는 신경의 그 압력이 좀 감소하면서 증상을 많이 좋게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30초를 유지를 하고 한 5테스트 정도. 네. 알겠습니다. 그 외에 또 어떤 스트레칭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그 보통은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 뭐 그냥 이런 식으로 스트레칭을 깍지 끼고, 끼고 스트레칭 하는 것도 중간중간 좋은 방법이고요. 네. 일반적으로 힘줄이 이렇게 구부리고 오래 있는 상태 자체가 이게 안쪽에 있는 힘줄
관절들이 이게 붓게 만드는 많은 그런 동작들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도 생길 수 있고 방아쇠 수지증이라고 하는 이 손가락에 힘줄이 걸리는 증상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손에서 가장 좋은 스트레칭은 이런 식으로 이런 반대쪽으로 식으로. 예. 스트레칭하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가볍게 생각하다간 수술까지도 갈 수 있는 이 증후군이 바로 또 손목 터널 증후군이 아닌가라는 생각 오늘 해봤는데요. 추석을 앞두고 많은 일을 하셔야 되는 우리 주부들 그리고 특히나 평상시에 하지 않던 일도 하시던 또 많은 또 며느리들도 이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좀 주의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 감사합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전우주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